안녕하세요. 증시를 날씨로 전해드리는 마켓 웨더 김수연입니다. 오늘 열대야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한낮 더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 날씨는 두 달 가까이 3,100에서 3,200선 가까이 박스원에 갇히며 지루한 랠리가 이어지자 투자자들의 시선은 금과 은 그리고 가상화폐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국제 금값이 연이틀 최고치를 경신했고 금융시장에서도 금과 은 관련 ETF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가상자산 관련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점도 포착되며 박스피 속에서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눈에 띄는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별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벤처 투자 부문인 엔벤처스가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 CFS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마 콘덴서와 모비스, 비츠로테크, 두산 에너빌리티, 일진파워 등이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설비주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미국 전력 시장의 성장 여력이 충분하고 전력기기 가격 인상 효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LS일렉트릭, G2파워, 서남 등이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선 섹터 역시나 오늘 계속해서 화창한 날씨 이어가고 있습니다. HD 현대그룹이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에서 첫 선박 건조에 착수했는데요. 값싼 현지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저가 선박에 대응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필리핀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오늘 MLCC입니다. 오늘 MLCC에도 환한 햇빛이 드리워진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MLCC는 전자제품 회로에서 전류를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에 오늘 삼성전기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사마 콘덴서와 아모텍 등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 관련주에도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또 2028년에는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애플 부품 밸류체인이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분석 속에서 오늘 파이넨텍과 KH바텍, 파워로직스, JNTC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카지노 관련주에도 산들바람 불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는데요. 오늘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오는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또 10월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맞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은 특히 파라다이스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S일렉트릭 쾌청한 하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빅테크와 약 64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미국 하이퍼스 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에 배전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런 반면 카카오페이는 오늘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의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형 구형을 받은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대주주 알리페이가 교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대규모 매도 물량 우려까지 겹치며 오늘 이 같은 부담 속에서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오늘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맑은 햇살이 드리워진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메디케어 보험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IT 기업이 미국 연방 주정부가 승인한 헬스플랜 시스템을 전면 개발하는 첫 사례로 향후 원격 진료와 구독형 수익 모델을 통해 시장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오늘 파란 하늘이 드리워진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데요. 자율주행 센서 전문 기업으로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LG 이노텍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센싱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주가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본 항소법원 판결에 정면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긴급사태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내일 조기 심리를 요청할 것이라며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7대4로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임시 방편이라며 평가절하했고 만약 관세 결정이 무산된다면 미국 경제는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물류기업 CH 로빈스는 이번 판결은 대부분 국가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직결된다며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가능성과 향후 선적 관세 부과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고 선언으로 미국 무역 정책의 향방이 대법원 판결에 달리게 됐습니다. 마켓나우 선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9월 3일 국내 증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도 있지만 그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면 반도체, 원전, 전력 설비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밖에 카지노라던가 폴더블폰 관련한 테마들에도 수급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 또 어떤 테마에 주목해봐야 될지 오후장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중심으로만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방을 향하는 힘이 강하지는 않다라고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외국인들이 1,500원 가까이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많은 수량이 좀 아직까지 들어온다라는 거죠. 코스피 네. 중심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제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게 되면 계속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죠. 오늘도 여전히 지금 같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선물은 이제 어제 샀고 오늘은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는 여전히 강한 흐름들이 보여진다라면 지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오늘은 이제 조선이 좀 쉽니다만 언급하셨다시피 방산이라든지 원전, 전선 이런 것들이 강하죠. 어제랑 동일합니다. 어제 그런 것들이 강함으로써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왔고요. 오늘도 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하면서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어제는 지수가 반등하면서 조, 방, 원, 전이 다 강했지만 오늘은 조선이 좀 쉬죠. 그 대신 작은 소테마들이 오늘 상당히 많은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코너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지금 작은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시장이 만약에 약세장이다라면 테마도 이렇게 많은 테마가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테마들도 쉽게 시세를 좀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역시 고객예탁금의 어떤 준비된 자산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의 투심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개별 종목단에 있어서의 테마주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강한 장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지금 시장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8월부터 계속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8월부터 시장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만 어제부터 뷰가 바뀌었다라는 거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테마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시장이 이렇게 크게 눌린다라고 하면 이런 테마들도 상승하기 어렵겠죠. 6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고요. 앞으로 시장 어떤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지 데일리 핫스탁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핫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잇따른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LS일렉트릭 측에서 640억 원 규모의 배전 솔루션을 공급한다라는 소식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AI 버블론이 완화가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기대감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고요.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데일리 핫스탁 통해서 의료 AI 같이 정리해봤는데요. 오늘은 바이오 생체인식 관련한 테마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건지 그 가운데 눈여겨볼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살펴보시죠. 폴더블입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 관련한 이슈들을 시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 폴더블 폰인데요. 출하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2026년에는 800만 대에서 최대 1000만 대로, 또 2027년에는 1500만 대에서 2500만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관련한 수혜 기대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전력기기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력기기 굉장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이 데이터 센터라던가 전력에 대한 수요 유효한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AI와 관련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제 개별단에서 네. 서로 호재와 악재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것들이 움직이든지 간에 전력기기가 필요한 건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관련해서 오늘 시세가 상당히 좀 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저도 이제 어제 장 끝나고 체크를 했던 건데 우리 몇몇 기업들,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라면 크게 세 기업을 얘기할 수 있는데 글로벌 순위가 대략 한 10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소식이 어제 이제 기사화됐습니다. 각각의 기업들, 두 기업 같은 경우 10조 가까이 수주 잔고가 있는 상태고 LS일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주 잔고가 좀 적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LS일렉 같은 경우 대략 한 4,800만 달러 정도 새로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좀 쌓이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가 효성, 현대, 그다음에 그 LS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3년치 일거리는 다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수주 잔고가 좀 쌓여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각종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 전력 인프라 수요가 부과가 된다라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뒤로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이 결국 수주를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같은 경우 우리가 막대한 수주 잔고를 갖고 있고 이렇게 수주 잔고가 많을 때는 앞으로 들어오는 수주에 대해서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또 우리가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략적 수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 지금 이제 2차 상승이 어제부터 시작됐다라고 치면 우리가 다시 조방 원전에 대한 기대감 가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전력기기만 가는 게 아니라 역시 방산도 따라가고 있고 원전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2차 상승에 있어서 다시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전력 설비가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그 3사들이 대부분 다 기간 조정을 겪었어요. 방산 같은 경우 한 25% 가격 조정을 겪었다라면 전력 설비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보였다라고 보여지면 여전히 가장 강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들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 같은 효성 같은 경우는 매출의 50%가 미국 공장에서 나오고 있고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글로벌 순위로만 놓고 보면 지금 ABBA가 가장 1등이고 뭐 히타치라든지 아니면 몇몇 지멘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GE 이런 기업들이 뭐 여전히 글로벌 수위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이 시장이 세계에서 호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먹을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주 잔고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관련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3사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LS일렉인데요. LS일렉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주가 수준이 가장 낮다라는 것이 부각이 됐고 앞서 언급드렸던 4,800만 달러에 대한 새로운 신규 수주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퍼포먼스가 가장 좋죠.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성중공업인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기간 조정을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이제 겪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폭이 오늘 좀 작긴 합니다만 글로벌 수주 잔고가 우리나라 3사 중에 가장 많습니다. 10조가 넘은 상태이고 어제 이제 기사화된 부분을 놓고 보면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이제 1개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계신데 저게 고점에서 횡보한 겁니다. 보시죠. 지금 3개월로 보면 고점에서 횡보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에 방산주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가격 조정을 겪은 동안에 기간 조정을 겪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D 현대일렉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수주 잔고가 대략 한 9.1조 정도, 9조 정도 지금 됐다라고 어제 기사화됐습니다. 이것은 좀 가격 변동폭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배전반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효성과 조금 차이점은 이제 배전반 쪽에 이제 특화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또 시장에서 달성하고 있고 새롭게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이제 강관이라든지 철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또 50% 관세 부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좀 우회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당장 궁금할 것입니다. 아니 세 종목 다 좋은 건 알아. 세 종목 다 좋은 건 아는데 주가가 너무 높아.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항상 이데일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아 보이면 언제든지 들어가야만 그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단 칼같이 손절을 걸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막대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일부 선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 차트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면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살펴봤고요. 여전히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는 전망 챙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생체인식 관련해서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오 생체인식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우리가 해킹과 관련된 부분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AI, 루닉 같은 경우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 보이면서 의료용 AI와 관련된 부분들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AI, 의료, 그다음에 보안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의 소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와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SK하이닉스가 노광 장비를 또 들여온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기업들이 아니죠. 어차피 생체인식과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 기업들이 주가의 퍼포먼스도 오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그럼 뭐 하는 전략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장비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체인식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매출과 이제 앞으로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드라마틱하게 이것이 개선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보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체인식과 관련된 것들이 테마가 형성됐을 때는 나름대로 그 테마가 있을 때는 움직이다가 테마가 조금 잦아들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았던 오랫동안 또 투자자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의료용 AI 세 가지 종목들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도 뉴로핏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또 바이오 생체인식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재료가 두 가지 다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FFT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장 좀 강하죠. 갭으로 떴는데 몇 가지 뉴스가 같이 겹친 것 같아요.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노광 장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노광 장비라는 것이 이제 자외선으로 딱 그 이제 설계도를 입히는 건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페리클이라는 걸 씌웁니다. 그거는 이제 일본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국산화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슈화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급등세를 오늘 시현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보안과 관련된 생체인식과 관련된 주식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오늘 FST가 갭으로 뜨면서 가장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FST를 검색하면 다양한 뉴스들이 검색이 될 겁니다. 역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해성옵틱스인데요.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 전일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오늘 또 강한 흐름들 또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또 외국인들이 산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면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내일도 추격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슈프리마도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보안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슈프리마인데 슈프리마 같은 경우 이제 해킹 사고 이후에 보안주가 같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생체 인식이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출국할 때마다 여권 과거와 다르게 얼굴 인식 하잖아요. 그 다 네. 슈프리마 인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슈프리마가 우리가 생체 인식, 보안 인식에 대한 대장주자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크게 들어주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각 종목별로 재료도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FST 같은 경우는 EUV 국산화 성공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고 해성 옵틱스의 경우에는 오늘도 외인들의 이 순매수 확인되면 내일까지도 시세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 챙겨주셨습니다. 그밖에 슈프리마까지 관련주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들 오늘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아이폰 폴더블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한 차례 불었었는데 뭐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런 이야기들에 영향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망을 높이나요? 어떤 형태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네. 이게 좀 그러니까 어폐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한번 좀 곱씹어 보자고요. 자, 내년에 나오는데 내년 이맘때면 차용주가 살이 더 쪄 있을까요? 살이 빠져 있을까요? 목표는 살을 빼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죠. 근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100%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애플에 있어서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 이 정도로 인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폴더블에 대해서 올 봄에도 한번 움직였었죠. 왜냐하면 삼성이 이제 폴더블 폰을 새로 이제 출시한다는 거 신제품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애플 폴더블도 같이 움직였는데 다시 재차 부각되는 오늘 금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애플에 납품하고 있고 또 이제 삼성에 납품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우월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 굉장히 강해요. 저도 상당히 좀 몰랐었는데 52주 신고가 달성한 종목들도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벌써 이렇게 재차 반영되고 있구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52주 신고가를 넘어선 상태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긴 호흡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가격 부담이 좀 있어요. 만약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긴 호흡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으로 국한해야 되는 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해서는 긴 호흡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좀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들 관련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파이넴텍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이넴텍 같은 경우 이제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왔죠. 2026년 내년도에 구조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폴더블이 나오게 된다라면 올 하반기부터 이제 신규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리 제품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구조적으로 성장세에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 중반에 나오게 된다라면 내년 초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KH바텍을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빠진 날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 KH바텍 같은 경우도 꾸준히 외국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다, 주가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또 뷰를 오늘 또 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흐른다. 어찌됐든 오늘 폴더블과 관련된 주식들은 다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선도주가 됐던 후발주가 됐던 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도 이번 주에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선발주, 후발주가 다 강할 때는 이 섹터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면 같이 편승해서 매매하는 것도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파인엠텍, KH바텍, 그리고 세경하이테크까지 세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차영주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오전 오후 출근조는 3일과 4일 각각 2시간, 5일에는 4시간 파업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7년 만입니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19년 이후 6년간 파업 없이 단체 교섭을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9만 5천 원 인상, 성과금 400% 플러스 1,400만 원, 주식 30주 지급 등 2차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모전을 지향하고 합리적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날카로운 시선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이 가져와 주신 오후장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사 자사주 매입 급증으로 오늘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시작이 되면서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자사주 의무화 소각이 또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매입하고 있는 배경이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뭔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던 거고
자사주 매입하면은 과거를 보면은 뭐 어떤 그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교환사채 발행이라든가 또는 뭐 상여금 지급을 주기 위한 뭐 이런 어떠한 용도였는데 원천적으로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뭐 기존의 이제 자사주 매입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유예 기간은 좀 주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이제 선진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상당히 그 어떤 제한적인 박스피 또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추가적인 급락이 연출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자사주 매입이 나름대로 주가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사주 취득 규모가 늘어났는지는요. 올해부터 지난 8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14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요. 작년에 총 10조 4천억에 그리고 또 2023년에는요 불과 6조 8천억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벌써 뭐 이제 상반기 조금 지난 8월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2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뭐 9월, 10월, 11월, 12월에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뭐 15조, 16조를 훌쩍 넘어갈 수도 있는 전체 규모가 이렇게 하나의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그냥 매입만 한다라는 얘기만 나왔지 네. 뭐 그것을 뭐 언제 어떻게 뭐 내가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주가가 잘 올라가면 뭐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뭐 자사주 뭐 한 2, 3일 지나고 나서 공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매도를 했다면 그러고 나서 뭐 매도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는 뭐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상여금을 주기 위해서 자사주를 일부 뭐 매도했습니다. 이런 공시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8월 달에도요.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이러한 회사들이 주요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H&M 같은 경우가 2조 원 정도 그리고 또 KTNG도 3천억 원 규모, 미래에셋증권도 801억 정도의 규모, 또 백산 같은 경우 중소업체도 65억 그리고 또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60억 원 정도, 아모레퍼시픽이 5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결국은 주주 가치 제고라든가 이익 소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 경우에만 뭐 임직원의 경영 성과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 저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다 50억 원어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장중에 이제 나중에 매물로 또 나올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안정을 기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뭐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지난 7월 달에도 삼성전자 뭐 4조 원 가량의 이러한 그 자사주 매입 신청을 했고 이 부분에서 1조 1천억 정도는 이제 임직원들의 상여금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조 8천억 정도를 소각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소각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올해 8월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619억 원이 소각하거나 소각 예정이라고 그랬고 2024년 작년에는 409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1,175억 원 정도가 자사주 소각을 했던 그런 흐름이니까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뭐 3배 이상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8월까지의 기준으로 14조 5천억이 자사주 매입을 했으니까 이 14조 5천억은 잠겨 있는 상태란 말이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기업 공개를 한다. 뭐 시가총액 규모 뭐 1조다 5천억이다 그러면은 그만큼 시장의 물량이 늘어나는 건데 이런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14조 원 정도가 소각이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떤 수급에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상에서는 EPS의 개선 효과도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이 나오고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사주 매입은 소각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매입했던 것들을 뭐 6개월이냐 1년이냐 또는 신규
자사주 매입한 부분에 이 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된 것들은 무조건 소각을 의무화한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고 결국 이 자사주 매입을 신주 발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은 소각이다라는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웬만한 나라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선진국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애플이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뭐 많은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만큼 소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그만큼 증대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앞으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발표하는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면서 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배당도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가의 안정이라든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여기에 부응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다. 뭐 당연히 뭐 지주사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꼭 지주사들이 아니더라도 개별 기업들의 어떤 자사주 매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그러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관련해서 또 수급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나오는 소식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주사 최근에 관심 많이 받기도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행보들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통해서 저희 한번 방법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변동성 조심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매수폭이 컸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은 순매도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께 계속 우리가 틈틈이 잊을만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어떤 현물 시장 쪽에서 매수 규모가 축소가 되고 8월 달에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선물 시장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시장을 교란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순간에 급증하는 매수라든가 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날은 리버스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반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어떠한 어제도 여러분들 뭐 1조 원 장중에 이상 순매수를 보이니까 야 이거 외국인들이 뭐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특히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결국 선물에서 8천억을 순매수했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위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들을 추이를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 어제 순매수를 보였으면은 8천억 이상을 종가상으로다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결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미결제라는 거는 향후에 대비하면서 수급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어제 같은 날 미결제가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을 매수했다는 거는 상승을 보고 배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결제는 3,40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매도했던 부분들을 청산하는 물량이 어저께 표면적으로는 나타났던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8천억의 그동안 어제 순매수는 그동안 매도했던 거를 환매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신규 매수도 있었겠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 특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물 쪽에서 4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쪽만 2,600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일정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해 놓고 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하단부 68,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5,000원에 근접해 주니까 그걸 방어하면서 선물 쪽은 순매수를 보여주는 척하고 현물 쪽에서 이 순매수가 일부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롱숏 전략을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과 현물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변동성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다음 주가 되겠죠. 9월 11일 날 결국 선물 옵션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는 만기를 앞둔 상태 속에서의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변화들 이러한 부분들로 연동이 되는 거니까 뭐 외국인들이 좀 선물 쪽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다든가 또는 뭐 매도가 크게 나왔다라든가 했을 때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결국 말씀드리지만 뭐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지금 자제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어제 같은 날도 뭐 주도 섹터들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오늘 대부분이 또 약세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3,200에 근접하거나 이상 되는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 자제하거나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현금을 늘리는 거고 또다시 변동성을 보이면서 밑에서 흔들릴 때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 나서는 이러한 전략들 여전히 섹터와 종목을 벌리기보다는 압축하는 전략과 더불어서 1차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이쪽이 중심축이 되면서 결국은 IT 쪽에서도 종목별로 선별화가 되고 있고요. 네. 바이오 제약 쪽들도 압축하는 이러한 전략이 당분간 최소한도 이 9월 달까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변동성이 계속 수급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비중 확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만큼 또 섹터 안에서의 종목 압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차트 통해서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세 종목을 보는데요. 그거 보기 전에 아까 여러분들께 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쪽에서의 롱숏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를 먼저 좀 보고 특징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봉의 모습인데요. 자,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은 지난번에 7월 31일 날 74,400원까지 움직였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조정을 보이는 과정들 속에서 보면은 바로 이 74,000원을 넘어가기 직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들이 바로 6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 1차 저항이었던 이 자리를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들어오고 74,000원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 만기 때 만약에 이 6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가 돼주는 모습이라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3,100을 쉽게 안 깬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쪽으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74,000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정체가 되는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뭐 3,200 한 뭐 3, 40, 4, 50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날도요. 전력 쪽에서 LX 일렉 같은 종목이 또 신규 수주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마치 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다면 한 단계 또 레벨 다운되면서 직전 저점을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또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종목 역시 제한된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에 대한 지지력 그리고 또 30만 원에 근접해 주면은 또 일부 또 이익 실현과 비중을 축소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지지와 저항의 패턴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IT 쪽에서 전체적으로 모습들을 보시면 우리 포트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기가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IT 관련해서도 이제는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그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쪽들이 또 하방을 잡아주면서 오늘 또 조금씩 고개를 또 들죠. 그러나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5만 원대 요 중반을 중심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6만 원대 중반 이렇게 또 박스에 갇혀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니까 이러한 종목을 시세의 탄력성보다는 없는 분들은 요 6만 원대 초반이라든가 그 이하 자리에서는 조금씩 모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면은 원전 관련주들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LS 일렉트릭, 삼성전기,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고요. 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전력 설비 조정받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공략주로 제시해주기도 했는데 오늘 시세 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체리피킹할 수 있는 업종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주사 쪽들 그리고 또 원전 네. 이쪽으로 순환 흐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주사 쪽에서는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오늘 네 종목을 관심 있게 본다라면은 삼성물산, SK스퀘어 그리고 현대모비스
두산 이들 종목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나름대로 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쪽에서는 역시 대장주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건설, BHI 이렇게 관심권에 두고 조금 BHI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를 내고 쉬고 있는 과정이니까 나머지 쪽들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오늘 체리픽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스퀘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지주사로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또 9월까지 자사주 매입 1,000억을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 주주가치 환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지분 평가라든가 또 기존의 자회사들의 가치 상승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지난 7월 1일 날 요 20만 원을 넘어갔던 이러한 고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달 가까이 이 조정을 보인 이러한 모습입니다. 1차적인 가격 조정, 2차 가격 조정 그리고 지금은 횡보해주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 횡보한 이후에 제반 이평선들을 수렴시켜 놓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은 얼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13만 원에 대한 지지력 물론 요 120일 이평선도 있습니다. 12만 원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12만 원까지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13만 원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탈가보다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13만 원을 선절가로 설정을 하시면서 현재 자리들 14만 원부터 13만 5천 원 사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 1차적으로는 직전 음봉이 연출됐던 고점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6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요 14만 원짜리 정도에서 매수의 관점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체리픽 종목으로는요. SK 스퀘어 체크해 봤습니다. 1차 목표가는 16만 원, 매수가는 14만 원 선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특히나 지주사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삼성물산이나 SK 스퀘어 또 현대모비스 두산 이야기해 주시면서 확실히 실적이 나오는 또 지주사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원전도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BHI 같은 경우 신고가 경신을 했잖아요. 다른 종목 하나 좀 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현대건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의 경우에는 현대건설 오늘 꼽아주셨다라는 점까지 같이 한번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소식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